누구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혼란에 쌓이기 쉬운데요.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보관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미국에서는 에버플랜스라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안전한 보관을 한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설립했을 때 여러 언론기관에 소개된 것은 복잡한 그런 계획들을 안내를 하고 죽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나머지 살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전에 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가족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서류 작업에 대해 걱정하거나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디지털 보관소를 만든 사업입니다. 그 소개 내용을 보면요. 버스에 칠 확률은 적지만 언젠가 죽을 확률은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서류적인 것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사명으로 가족이 무엇이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게 했는데 크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필요한 것 그리고 개인적인 접촉,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거를 담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업이 이제 정확히 더 발전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굳혀지냐면요. 보다 명확한 것들, 그리고 보다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것들로 가다 보니까 재무 정보 같은 것, 즉 은행에 대한 계좌 정보, 보험 서류라든지 근거 보관함, 또 어떤 회계사의 연락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법률 정보가 중요하죠. 유언장, 위임장, 뭐 변호사 연락처 이런 것들, 사전 지시 이런 것들을 담게 되고요. 건강 정보, 또 그 외에 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보들, 뭐 장래 소원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하나의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접속 방식은 간단합니다. 최근에 있는 암호화폐라든지 모든 방식이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와 함께 패스워드 이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이라는 핸드폰 인증을 넘어서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버플랜스의 앱은요. 또 아무래도 처음에는 웹사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앱으로 가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권한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뭐 누구 가족만 볼 수 있다든지 또 특정 정보는 내가 지정한 그 특별한 사람한테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대리인에게 권한을 추가하는 이런 그런 보기 및 관리 기능을 만들어 갔습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보안 기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아케이브를 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에 더 천밀한 그런 것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러면 이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지에 대한 것인데, 즉 누가 볼 수 있고 누굴 위한 거지에 대해서는 가족들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친한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요. 처음엔 좋은 뜻으로 모든 사람의 기록 소중한 것들을 디지털로 남겨야겠다 한 곳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발전을 하다 보니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언장, 유산, 부동산, 위임장, 뭐 사전지시, 디지털 자산, 신탁, 생명보험, 애완동물, 장래계획 이런 식으로 점점 촌밀하게 그 계획들을 웹사이트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서 앞장에서 보신 유언장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또 관심 있는 경험으로 나온 뭐 자선단체의 유언장의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중요문서, 동기부여, 위임장, 신탁, 법적인 것, 디지털 자산 이렇게 또 다시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수익 모델을 뭐로 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는 연회비 여기서는 75달러 연간이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8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그 돈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더 확장되지 않거나 믿을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에 생기게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로만 본다면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결국 B2B 제휴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에버플랜스에 들어온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죠. 에버플랜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그랬을 때 $75의 그 이용비를 받는다. 과연 이것의 증가율이 높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월 10,000원 이상을 내면서 많은 컨텐츠를 보는데요. 그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또 경쟁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근데 뭔가 유산을 남긴다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서비스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찾게 되면 결국은 유언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유언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이 회사가 제공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 모델의 한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휴 모델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회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 2021년 1월에 합병 기사가 났습니다. NGL이라는 그러한 보험사가 에버플랜스를 인수한 겁니다.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보험사의 하나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에버플랜스에 들어가 있는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보험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시니어들의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 은퇴자협회 AARP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수익 모델을 보면은 그 수익의 관점에서 약 4분의 1 이상은 보험사와의 제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AARP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특별한 단체 보험사 한 군데, 그 보험사는 AARP 회원들에게 적합한 혜택을 주는 할인이나 뭐 이런 혜택을 줘야겠죠.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홍보 효과를 독점적인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순이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연순이익은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돈을 만들어내는 모델까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죽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서류 더미에 쌓이지 않고 그것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그 좋은 의미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하나에 모아 놓고 여기에서 접속 권한을 줘서 이 정보는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고 이건 언제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천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질문이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로 보관한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비즈니스에게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언장이라는 것이 기값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로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면은 유언장 속의 핵심은 또 어떠한 유산에 대한 관리, 유산에 대한 정보의 관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하게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이 기업을 믿을 수 있나?'라는 그런 신뢰 문제로 생기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신 에버플랜스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비즈니스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M&A를 당하게 되면서 어떠한 한 생명보험사 쪽으로 인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남는 질문은 죽음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언장, 특히 유산 관리가 본질적인 게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부수적인 것들,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넣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본질이냐고 놓고 봤을 때 또 이 비즈니스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신뢰를 어떻게 시니어 삶에서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신뢰는 어떻게 획득되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모습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이 국리를 하고 모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라 결국 본질적인 그 법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뢰를 담보로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등장하게 되고요. 일본의 경우처럼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남긴 유산의 문제, 빈집의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특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요. 그럼 그 유언장을 어떻게 공적 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웰다잉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행운스럽게 어느 지자체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웰다잉 로드맵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올해 아마 더욱더 웰다잉의 이슈는 커질 거고요. 이 웰다잉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그 자기결정권의 두 축은 연명의료에 대한 것 그리고 유언장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유언장을 더 많이 써봄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사회적으로 사망자의 수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특히 이러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더욱더 삶에 대한 디지털 보관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유언장과 나머지 생의 유산 관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지금까지 존재한 시니어 비즈니스 중에 가장 큰 그 기회가 되는 동시에 개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